자, 이제는 함수 종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 이렇게 배웁니다. 자, 일단 어떤 게 있다고요? 1대1 함수, 그 다음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자, 이렇게 이제 배울 겁니다. 1대1 함수는 일단 함수여야 돼요. 얘가 일단 함수여야 되고, 함수이면 쉽게 말해서 여기 여러 가지 뭐 정의를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좀 쉽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x의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른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x1, x2 이게 정의역의 원소들인데 이렇게 같지 않으면 참이란 이야기 저희 명제에서 배웠죠. 그 함수값 x1을 함수 상자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과 x2를 함수 상자에 넣으면 나오는 값이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그 대우도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fx1하고요 fx2하고요 이게 만일 값이 같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x1하고 x2하고는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수학적 표현을 해놓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x의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른 함수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자, x가 지금 공집합이 아닙니다. y도 지금 공집합이 아닙니다. x 한 개도 빠져야 함수 대응됐습니다. 자, 1은 b에 2는 a에 3은 c로 갔습니다. 하트가 쪼개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따라서 함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1대1 함수, 1,1함이라고 할게요. 이거 함수가 됩니다. 이거 남았는데요. 남으면 어때? 1과 2가 서로 다른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면 그 y값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 이 3하고 4가 지금 C로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공집합이 아니고 y도 공집합이 아니고 이 x의 모든 원소가 다 한 명의 여자들을 찍고 있고 하트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니 그죠? 함수이긴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3과 4라고 하는 x의 값이 서로 다른데 왜 y 값은 서로 같냐고요? 따라서 이건 함수이기는 하지만 1대1 왜 글자가 안 나와? 1대1 함수는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여자마저도 한 남자한테만 사랑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그래프로 옮겨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저 색깔 요렇게 해가지고 세로로 그었을 때 한 곳에서만 만난다면 이거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로 주었을 때 한 군데에서만 만나면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한 군데에서만 만나면 이거는 1대1 함수인 거예요. 1대1 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1대1 함수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분명히 x값 이걸 x1, 요 x값 이걸 x2, 요 x값 이걸 x3라고 했는데 왜 y값이 전부 이걸로 갔냐고. 안 된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함수냐 아니냐는 가로로 줄을 그어보면 알 수가 있다. 가로로 줄을 그어보면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함수여야만 되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이제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정의니까요.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까지 만족을 하면은 1대1 대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C가 남아 있잖아요. C가 남아도 지금 1대1 함수였죠. 따라서 여기서 공역은요. 공역은 Y가 되죠. 요거 원소 나열법은 A, B, C까지 들어가는 T인데 치역은 C가 안 들어가잖아요. 치역은 fx라고 적죠. 그죠? 치역은 fx라고 적는데 여기는 스몰 a, 스몰 b가 되지만 스몰 t까지도 되지만 C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이게 대응은 아니라고요. 왜? 얘 때문에. 따라서 여기를 보세요. 자, 요 x 집합 이제 y 집합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르면 얘도 서로 다르고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죠. 자, 요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옆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의역하고 공역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좀 심화 과정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요 그래프만 달랑 주고 이 그래프만 달고 정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특별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역도요 실수 전체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 들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 이게 x축에 있는 그 모든 값이 실수 맞고요. 그것이 정역이 되면 공역도 실수 전체가 되는데 x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다르면 전부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느냐면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는데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이 그래프를 보아하니 그치 치역은 0보다 큰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길 보시면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정의역이든 공역이든 실수 전체인데 x가 실수 전체일 때 y도 실수 전체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니까 1대1 함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공역과 치역이 반드시 같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항등함수. 자, 이 항등함수는요. i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항등함수는 i라고 표시를 하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또 x에서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요. 이게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자, 상자에
함수 상자에 펑션 아니 1을 집어넣었더니 뭐 어떻게 되는지 뭐 그대로 1이 나오고요. 2를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2가 나옵니다. D를 집어넣으면요 D가 나오고요. 가를 집어넣으면 가가 나와요. 이게 항등함수예요. 일단 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의역하고요 공역까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공역하고 치역도 같지만은요 정의역하고 공역까지 이제는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함수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표현을 해보면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됩니다. 자, 함수 상자에 x를 넣었더니 그 새끼가 바로 x로 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수 상자에 y를 넣었더니 그 새끼가 바로 y가 돼서 나온다는 형식입니다. 앞으로 이거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항등함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럼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x 집합하고 y 집합이 요렇게 있는데 1은 1에 2은 2에 3은 4에 4에서요. 이거 항등함수 아닙니까? 예, 항등함수 아닙니다. 왜냐고요? 항등함수는 정의역하고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이 새끼 뭐냐고. 따라서 항등함수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상수함수로 가겠습니다.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그냥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상수함수는 그냥 치역이 오로지 한 개만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펑션 상자가 있습니다. 펑션 상자 상수 함수 상자죠. 여기 1을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와요. 2를 집어넣었더니 또 5가 나와요. 3을 집어넣었더니 또 5가 나와요. 뭐마? 아니 1021을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5가 나와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니? 라고 하는 게 상수함수예요. 자, x 집합과 y 집합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뭐를 집어넣든 지라를 집어넣든 전부 2로 나오고 있죠. 요게 바로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됐습니다. 이게 이제 상수함수 이야기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거랑 같이 항상 헷갈리는 게 있는데 헷갈리지 말아셔야 될 게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정의역하고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으면 뭐라고요? 정의역하고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으면 이거는 항등함수라 그랬습니다. 항등함수라 그랬는데 만에 하나 정의역 공역 치역 중에 하는 거라도 같지 않으면 항등함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함수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요거랑 항상 헷갈리는 게 바로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이거는 함수 두 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수 두 개니까 함수 두 개니까 집합이 모두 4개예요. 4개.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항등함수는요. 집합이 두 개예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두 개예요. 근데 지금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fx 얘가 함수 fx예요. 요거는 함수 gx. 그러니까 이 함수 두 개거든. 그러니까 집합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라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하도 떠드린 거 목이 말라서. 그럼 이거 한번 보죠. 이 함수도 정의역이 있을 거고 이 함수에도 공역이 있을 거고 이 함수에도 치역이 있을 겁니다. 이 g라고 하는 함수에도 정의역이 있을 거고 이 g라고 하는 함수에도 공역이 있을 거고 이 g라고 하는 함수에도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함수하고 서로 같으려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같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4 플러스 1과 1 플러스 3이 어떻게 같냐고요. 4 플러스 1하고 같으면 완벽하게 5하고 같아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이쪽에 정의역 모든 원소가 같아야 되고요. 등. 공역의 모든 원소가 여기는 공역의 원소가 모두 같아야 되고요. 요 공역이 같아서 치역이 같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 치역과 이 치역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함수에서 이것들이 같다라고 하면 이제 비로소 이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같은 함수예요.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fx와 gx, 즉 상자 함수에 x를 집어넣는데 또 다른 상자 함수다. 함수 상자에 함수 상자 f에 이 함수 상자 f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상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상자 이름 f야. 얘 상자 이름은요 약간 모양이 이상해요. 약간 모양이 이상한데 그래서 G라고 붙은 거예요.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X를 집어넣었다. 여기를 X를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여기가 fx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는 gx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같다고 똑같이 x를 집어넣는데 왜 함수 값이 같게 나오냐고. 그 말은 이 상자는 원래 같은 상자였다는 거지. 말이 너무 어렵나? 상자가 그런 거. 여하튼 보시면 여기 보세요. x가 1, 2, 3이라고 정해 놓겠습니다. 여기도 1, 2, 3 이렇게 정해 놓겠어요. 봐. 1, 2, 3, 1, 2, 3 요거 서로 같죠? 1 들어가면 1이고요. 2 들어가면 2는 4고요. 3 들어가면 3, 3은 9입니다만 여기 1 들어가면 1이고 2는 들어가면 4고 3, 3은 9입니다만 같잖아요. 공역. 치역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수학적으로 표기하는 방법만 달랐지 이거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됐다. 뭐가 같을 때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고 치역도 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